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 비트코인 현재 9,400만원대까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원화 차트,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3일 음봉 찍고 양봉, 3일 음봉 찍고 양봉, 3일 음봉 찍고 양봉이 나오는 패턴들이 이 횡보 구간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오늘이 이제 3일째 연속된 음봉으로 이제 나오는 날이고, 오늘도 만약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한다고 했을 때 현재 추세상으로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빠지다가 아마도 그래도 최근에 그려진 이 박스권 저점, 바로 8,980만원대, 여기 저점 자리죠. 여기 저점 자리는 찍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한다 해도 이 구간의 횡보 구간 저점 자리인 8,500만원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9천만원대를 좀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일단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일단 지금 차트의 모양새 자체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4시간봉 기준으로 보셔도 쭉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알트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틀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0일, 빠르면은 19일이고 늦어도 20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반감기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반감기를 앞두고, 반대로 채굴자들이 이 14조 정도의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던지면서 익절을 하는 구간이 지금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GBTC ETF 이제 유출 문제도 있지만, 이 채굴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던지는 거를 시장에서 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횡보 구간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 현재 구간 7만 달러 구간을 쉽사리 이제 돌파를 못하고 이 위에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굴자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여파에 따라서 어쨌거나 지금 이 비트코인이 횡보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 움직임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꼬리 달아주고 나서 꼬리 몸통 윗부분에서 놀아줘야 돌파 상승이 가능한데, 여기서도 꼬리 달아주고 거래량 터져준 거는 긍정적이지만 꼬리 아랫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꼬리를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삼각수렴 돌파 상승 나오듯이 내려갈 때도 삼각수렴 반대로 그리고 하방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날 아래 찍기 나오고 나서 이란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한 다음에, 공습을 잘 막아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고 나서 쭉 반등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조금 밀릴 수는 있죠. 밀릴 수는 있더라도 여기까지 내려간 건 조금 과하게 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리더라도 64K 정도까지는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가려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이 꼬리 저점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또 박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계속적으로 박스 그리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 여기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61.5K입니다. 61,500달러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리 깨게 되면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은 저점 갱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차트가 여기 구간에서 놀게 되면은 어차피 내려온 거 그냥 한 번 더 깨면서 롱 여기에 이제 걸려있는 손절 물량들 확실히 좀 깨버리자. 그리고 이 아랫꼬리까지, 이 아랫꼬리 가격대가 59K죠. 59K. 비트코인 59,000달러인데 여기서 이제 6만까지 한번 깨면서 공포감을 줬었다가 이 이후에는 한 번도 이 6만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차트를 내려놓고 만약에 61.5K까지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는 한 번 더 하방으로 밀어버리면서 여기까지 깨면 이제 58K가 나오겠죠. 58K나 58.5 요 정도 찍어주고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려가는 김에 매물대 그냥 다 깨버리고 한 번은 시원하게 롱 한 번 더 짜버리고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반감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요거는 일단 반감기라는 큰 이벤트 전에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놨다. 그러면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크게 흔들고 나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CPI라든지 FOMC라든지 이런 이벤트 전에도 차트를 올려놓으면 빠지고 반대로 내려놓은 구간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맞닥뜨리면 차트가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번 반감기, 이틀 안에 다가온 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시나리오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여기가 이제 저점 바닥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 바닥 결과적으로 62K는 좀 지켜주면서 여기 고점 뚫어냈을 때 여기 고점 67K죠. 67,000달러 이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확실히 좀 찐반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7K 돌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비트의 방향성, 기존에 나왔던 패턴대로 바닥 찍고, 박스권 바닥이죠. 이 박스권 6만 달러 선 정도 찍어주고 올려주고 찍어주고 올려주고 이후에 돌파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깨고 갈 것이냐,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갱신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어떤 게 나오더라도 물론 1번이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가주면 좋겠지만은 2번이 나오면서 저점을 깬다 해도 사실 알트들은 이미 바닥입니다. 알트들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저점 바닥을 깨고 58K, 59K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알트들,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같은 것만 보더라도 바닥을 당연히 같이 깨고 내려가겠죠. 하지만 400만원 선에서는 좀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바닥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알트들이 바닥 저점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힘의 세기 자체가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이때처럼 강하게 이제 V자로 좀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V자로 올리고 나서도 더 빠졌는데, 이번에 나오는 바닥 갱신에서는 올려주고 아마도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이제 하락 쥐어짜기가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말이 또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죠. 벌써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에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말까지도 하락세가 나오다가 다음 주가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봉의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 결국에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조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주봉상의 양봉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된 하락 이후에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주봉으로 양봉 떠주고 나서부터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뭐 좀 세게 떨어지면서 2주간의 짧은 조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도 상당한 공포감을 보여준 건 맞아요. 직전에 이 바닥 저점까지 깨버린 다음에 ETF 승인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바닥 횡보 구간의 바닥 저점까지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횡보 구간 저점이었는데 이거를 깨버리죠, 이런 식으로. 근데 깨고 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쭉 상승 랠리를 펼쳐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와 같은 패턴이 나올 경우에 바닥 60K를 한번 깨주고 그 다음부터 추세가 이제 대추세 상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그러려면 이 구간에서도 주봉상의 양봉이 뜨고 나서부터 찐상승 사이클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주에 양봉 쳐주면 좋겠죠. 물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 주까지 음봉 마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는 양봉이 떠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이후에 다시 주봉상의 양봉 추세를 살려가면서 이런 식의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주에도 양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음봉 추세가 당연히 더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주봉상의 양봉이 이런 식으로 떠주면서 아랫골이 받쳐주는 그 자리, 이런 봉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돌리는 조금 지루하고 짜증나는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이틀 전인데 이틀 전에 내려놨으니까 반감기 기점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공포 매물 구간 한번 이제 매물대 구간 깨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갈 것이냐, 요 기로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좀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힘이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원인은 아무래도 이 채굴자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루에 채굴될 수 있는 숫자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드는 게 반감기죠. 공급 쇼크가 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암호화폐 채굴업체가 연간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굴 나누지도 높아지고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채굴자들도 그렇게 인내심이 뭐 뛰어나거나 뭐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뭐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런 집단이 아니죠. 그냥 채굴만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 단기적인 수익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들어가는 이제 전기세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들을 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그렇게 채굴자들이 팔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바닥에서 잡은 다음에는 결국에는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나서 대규모 랠리를 펼치기 전에 나오는 일종의 좀 횡보 기간 또는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들고 지루한 기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을 내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번 60K 한번 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깬다라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정말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너무 고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61.5K 여기는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이제 버틸 여력이 있고 물탈 여력도 있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들도 어차피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비트가 여기서 한번 60K 깬다고 해도 그렇게 심한 패닉셀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더리움 뭐 300만원까지 빠지냐, 그건 아니고 저점 깨면서 공포감 주면서 손절 물량 받아먹고 어느 정도 패닉셀 나왔을 때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그랬을 때 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의 세기 자체가 520만원부터 지금 빠지면서 반등 한 번도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자 터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구간에서 털리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세력들이 노리는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알트들도 어차피 알트들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뭐 저번 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빠졌고, 나름 반등을 해준 코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코인도 있지만 이제는 얼추 대부분의 코인들이 거의 바닥 구간까지 온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코인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셀로 같은 경우에도 위로 쭉쭉 올리면서 주봉으로 윗꼬리 세게 달아주고 그 윗꼬리 반작용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하반 구간까지 위로 친 만큼 아래로 좀 뻗었거든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한 기술적 반등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셀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중심값으로 봤을 때 위로 찍었고 아래로 찍었기 때문에 다시 중심값으로 회귀하면서 1600원 정도로 회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가 한 번 더 저점 갱신 하게 되면 알트들도 당연히 바닥 갱신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좀 마지막일 수 있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트들은 바닥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바닥에서 지하실을 한번 찍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다. 찍은 만큼 이제 가파르게 내린 만큼 가파르게 올려놓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수 없으면 마지막 내려찍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닥이냐 아니면 지하 1층 지하 2층 한번 좀 구경하고 올라오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원래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물량을 그냥 확실히 그냥 쓸어 담아 놓을 필요가 있었죠. 왜냐면 이후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사과가 지금 10개 1,000원 팔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공급량이 5개로 줄어든다, 시장에 이제 물량이 5개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은 당연히 하나당 1,000원에 팔던 건 2,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비트코인에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과를 사재기해 놨다, 그 전에 비트코인을 세력들이 사재기해 놓는 기간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바로 이 구간이죠. 비트코인 사재기, 블랙록도 사재기하고 피델리티도 사재기하고, 중국은 여기서 다 팔았지만 이 구간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이제 미국이 싹 다 쓸어 담으면서 ETF 승인까지 하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결제까지 허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암호화폐 투자하는 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물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런 식의 지금 천장 자리에서는 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구간에서 미국이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미국에서 ETF를 승인해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도 ETF 승인을 했죠. 지금 바로바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좀 점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중 가상자산 패권 경쟁이 막이 올랐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조금 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홍콩 가상자산 ETF의 연에 이제 28조 정도 유입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본토는 규제하지만 홍콩은 아시아 허브로서 좀 육성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상장 후 첫 1년 동안 그래도 14조에서 28조 정도는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국내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도 이번에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지금의 진통 구간을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이런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아마도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ETF 승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N자로 상승을 쳐주면서 고점 돌파 560만원 고점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아마도 이제 알트들이 제대로 한번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비트가 쏘는 구간은 비트만 가는데 이더리움이 쏘는 구간은 비트의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빠져주는 게 이더리움 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이 알트 쪽 총 도미넌스를 상승시키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트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게 알트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구간 이더리움이 제대로 어느 정도 조금 상승 기조를 보여주면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자리입니다. 비트나 이더나 지금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저점 깨고 나서 그 추진력으로 반등을 강하게 쳐주는 지점, 그리고 이어서 이더리움 ETF까지 미국에서 승인되는 시점에서 이제 상방으로 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에서 나오는 랠리가 조금 상당히 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지고 결국에는 이제 횡보해주고 한 번 더 터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700만원까지 이더리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알트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그래서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설사 승인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4월이기 때문에 4월 17일인데 지금 코인들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느 정도 거치고 반감기가 지나갔을 때 이 이후에 5월 말입니다.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ETF 승인이 될 건데,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좀 충분히 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설사 여기서 ETF 승인 불가 이런 식으로 떴을 때 물론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승인돼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랬듯이. 어차피 기대감으로 그 전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어느 정도 ETF 기대감으로 가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알트들도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매일 밤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줄 것이냐, 반등에 확신할 수 있는 자리는 67K 돌파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로 와줘야 됩니다. 오고 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식의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아마 이번에 올라갈 때는 여기 이제 73K까지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크게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쌍바닥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움직임, 그리고 뭐 오늘 밤, 뭐 내일 밤 다 중요합니다. 반감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간이 될 수 있겠다. 바닥에서 여기가 바닥이냐, 지하실 구경을 하냐, 그 기로에선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지금 현재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전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의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군사시설 타결이죠. 민간인 피해 없이 그냥 군사시설만 때리겠다, 요게 이제 1번. 그리고 2번은 이란의 이제 본토죠. 본토 침공 안 하고 외부의 세력들, 영토 바깥의 군시설이나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 요게 이제 2번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이나 2번 중에서 좀 크게 이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의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국민들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해친다면 이란에 보복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민들도 딱히 이런 전쟁 상황을 지금 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무리하게 이란 공격을 감행한다라고 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 군사자산, 국내 상징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라든지 암살, 이런 이제 보복의 4가지 옵션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전쟁 상황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이란 상의 이제 문제들은 조금 일단락이 되었다, 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나온 이 페닉셀도 사실 이란이 미사일을 300개를 이스라엘로 날리면서 이제 좀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런 전쟁 국면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이 자리를 저점 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만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가 좀 찐반등 구간으로 좀 접어들려면 67K 이상까지 한번 회복해주는 그림, 아니면 67을 한번 더 찍어주고 여기서 쌍고 저항이 좀 나오더라도 이 이후에 저점 갱신 여기 61.5까지 안 가면서 다시 한번 67을 한번 더 두드려주면서 68로 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좀 나와주는 게 찐반의 조건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당연히 이제 알트들도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67K 회복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알트들도 사실 뭐 비트나 이더리움이 가져야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히 뭐 크게 이제 힘 주는 그런 코인들은 없죠. 많이 떨어졌던 이제 스페이스 아이드 요런 게 조금 양봉 들어오고 단기 반등 자리 요런 거는 이제 단기 반등 노리시더라도 지금 매수하더라도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89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약간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1250에서 14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기 타점. 그리고 여전히 많이 안 올라간 잡코인들, 베이직 어텐션부터 해가지고 피르마 체인, 아이오타, 무비블록, 메디블록, 코박 요런 거는 조금 더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비블록 같은 코인도 잡코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올라간 게 없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꿈틀꿈틀 대고 있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번 이제 위로 올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 마찬가지 스페이스 아이디랑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 셀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한다고 했을 때 1010원, 여기 저점이죠. 1010원은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 1500원 정도까지의 반등,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었기 때문에 비슷한 폭으로 대략 한 30% 정도의 반등 좀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피스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올라간 걸 다 반납을 했는데 결국엔 이런 자리에서는 또 한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해주면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는 한번 쳐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 계속적으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카톡방 이쪽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후에 이제 쭉 뭐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75K 위상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나스닥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뭐 이더리움도 ETF가 승인되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연말까지 지금의 이제 조정 분위기를 뚫어내는, 횡보권을 뚫어내면서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조금 폭발력 있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이런 수위 같은 신규 상장 코인들이 여전히 눈여겨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한번 올려놓고 심하게 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코인들이 사실 개미 물량보다는 전부 다 이 세력들이 물량을 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세력들이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쭉 끌어올리면서 개미 꼬시기 작업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좋은 뉴스들 계속 터뜨리면서 이제 물량 이제 개미들한테 넘기고 이후에 락업 해제라든지 메이저 재단 물량이 쏟아진다든지 하면서 이제 가격이 쭉 이제 떨어지는 수순을 밟죠. 예전에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쐈습니다, 불장 때. 근데 결국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이때 신규 상장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흔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려놓고 나서 물량을 다 팔고 이제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위라든지 뭐 블러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의 현재 위치는 이 정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 횡보 기간을 상방으로 뚫어낼 때 굉장히 강력한 이제 폭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터지는 구간은 사실 거의 이제 비트코인 끝물에 이제 알트들이 이런 식으로 다 터지면서 불꽃놀이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락장으로 접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것도 이제 1월에 상장해가지고 11월에 터트린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1년 정도 이제 바닥을 기다가 이제 터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수위라든지 블러 같은 코인들도 이런 뭐 샌드박스와 같은 흐름 설사 뭐 이 정도까지 터지진 않는다라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거의 600원, 500원대에서 만원을 찍은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 게 이제 샌드박스였고, 지금은 물론 다시 원점으로 이제 회귀를 해서 바닥을 기고 있지만 신규 상장 코인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쏘기 전에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다 빼죠. 이런 고통스러운 구간이 이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빠르게 가격을 회복시켜주고 탈출할 사람 다 탈출시켜준 다음에 눌린 다음에 이제 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이제 비슷한 형태로 신규 상장한 코인들 앞날을 예측을 해보자면은
신규 상장을 이때 했고 앞으로 충분히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흔들고 흔드는데 결국에는 이거 한 방이 연말이라든지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런 폭발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뭐 수익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 그리고 바닥에서 오랜 시간을 횡보한 알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폭발하긴 했지만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옆으로 빼면서, 사실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결국엔 이제 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언젠가 한번 위로 이제 올리는 흐름, 지금 도지도 이제 좋은 흐름을 얼마 전에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샌드박스 같은 코인도 지금 뭐 올린 거 대비해서 많이 빼서 거의 제자리로 온 이런 흐름 자체가 물론 안 좋죠. 안 좋지만은 어차피 여기서 떨어져 봐야 372원, 이 바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반등하는 흐름 주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다만 이제 뭐 샌드박스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 코인들이 좀 더 나중에 올라갈 때 폭발력이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알트코인들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도 결국에는 한 번은 폭발한다, 여유 있게 내년까지는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비트코인 빠르게 오늘 밤에는 추가적인 저점 갱신 없이 이 구간 60K 이탈 없이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계속적으로 좀 차트 분석하면서 시장 브리핑 해드리면서 최대한 또 튀어오르는 알트코인들 나오면 말씀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